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키워드로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 3대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꼽고 투자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혁신 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투자 규모까지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을 포함한 8대 선도 사업에는 3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미래 성장의 구체적 동력 기반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스마트 공장을 꼽았습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000대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개선과 경유차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과 관련된 스마트 공장의 경우 2014년까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스마트 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모두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각 분야의 가치관 충돌과 이해관계로 규제 개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신사업 개발을 위한 규제 혁신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이 새로운 어떤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이렇게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제 조정에 따른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미루더라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하는 데 대한 이견이 제기됐습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법에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 같은 지표가 인위적일 수 있다면서 매년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 공식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2월에 최종안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모여진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좀 정부안을 만들고 2월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장은 입법 지연 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며 새로운 결정 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CJ 대한통운 측에서 노조 무력화를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소 치하를 촉구했습니다. 대한통운 측은 비조합원 기사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무더기 형사고소 CJ 대한통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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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은 CJ 대한통운이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며 노조 파괴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탈퇴를 종용, 직장 폐쇄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기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 고소를 이들은 업무 방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 탄압 시나리오라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업무의 방해나 택배의 경우에 배송의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타격을 줘서 교섭을 촉구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노조의 쟁의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평화로운 쟁의 행위도 사측이 손해를 입으면 업무 방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통운 측은 이번 고소는 폭행, 사무실 무단 점거, 배송 업무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품을 배송하려는 비조합원 택배 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용인받기 힘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란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굴뚝 단식 농성과 사측의 강경 발언 등으로 극한 대치하던 파인텍 노사교섭이 고공농성 426일 만인 오늘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스타플렉스 파인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송경동 시인은 노사 간 합의가 일단 타결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차강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과 김옥배 부지회장, 스타플렉스 강민표 전무 등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아침 7시까지 20시간 넘게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건설공사 도중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해 작업을 하지 못한 날도 공사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 도면 검토 등 공사 시작 전 소요 시간과 작업 완료 후 정리 기간도 공사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 단축 요구로 생길 수 있는 건축물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시공사가 기술을 개발해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면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바람이 불면서 여가 소비 트렌드를 바꿔놨는데요. 일부 대기업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 직장 밖의 삶을 위한 소비 시장이 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장승현 씨는 올해 들어 새로운 취미인 카메라에 빠졌습니다. 게임 등 소소한 취미는 갖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돈을 들이는 취미는 처음입니다. 네, 여행 갈 때 그 여행 일기를 동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자 해서 싼 카메라 같은 경우가 있나 한번 확인차 이렇게 들렸어요. 장 씨 같은 20, 30대의 여가 취미 생활을 공략하기 위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마트의 지난해 스마트 모빌리티와 게임 용품 매출은 2017년보다 각각 330%, 130% 급증했습니다. 요즘은 그 직장인분들이 이제 퇴근 시간 외에 자신의 이제 취미 생활을 조금 더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놀이 문화 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돌리시더라고요. 또 퇴근 후 건강을 챙기는 직장인들도 늘면서 간편 건강식, 스포츠 용품 매출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 작년 4분기 저녁 시간대 남성 고객의 샐러드 구매액이 전년 동기보다 20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스포츠 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80% 넘게 늘어난 마트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서의 삶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소비 패턴도 상당히 변하는 것 같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까지 정착되면 직장인을 위한 여가 취미생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새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비롯한 각종 돈줄 제기의 효과덕인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1년 전보다 1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 점은 다행인데 예상과 달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값 폭등과 함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한풀 꺾였습니다.
1년 새 증가액이 75조 1천억 원, 90조 원이 넘었던 한 해 전보다 15조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또 2015년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증가율로 봐도 5.9%, 11%가 넘었던 2016년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기타 금융 판매 신용까지 더한 한국은행 기준으로도 3분기까지 6.7%로 정부의 억제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만큼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간 증가액은 2017년 37조 2천억 원에서 정부 규제가 무색하게 지난해 37조 8천억 원으로 오히려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움직임을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10월부터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특히 12월 4조 9천억 원으로 월 단위로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는 만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의 입주로 잔금용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입주 물량이 4분기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집단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전세대출형 정책금융상품이 10월 말부터 은행 재원으로 활용한 점도 증가폭이 커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안 오르는 게 없다더니 새해부터 음악 다운로드 받아 듣는 값마저 30%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올린 게 못마땅해 해지하려다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고 해지하는데 무려 10여 단계를 거쳐야 해 해지하려다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음원 서비스 1위인 멜론의 스마트폰 앱. 첫 화면에서 이용권을 쉽게 살 수 있지만 해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앱 설정에서 내 정보를 누른 후 구매 정보, 이용권 관리, 비밀번호 확인 등 무려 8단계를 거쳐야 겨우 해지 신청 버튼이 나오는데 이조차 화면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여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50% 추가 할인, 이모티콘 선물 등 각종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숨겨져 있는 혜택 보기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겨우 해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폰의 경우 PC 사이트에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책이랑 뭐 아이폰 정책 뭐 이런 거랑 뭐 관련 있을 것 같아서. 이처럼 복잡한 해지 과정은 지니뮤직, 벅스 등 다른 음원 업체들도 마찬가지. 사정이 이러니 음원 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미로찾기 같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이 44%를 차지합니다. 해지하려고 할 때 해지 방법이라든지 해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제로 본인들이 해지를 그 시점에 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 결제가 계속 연장돼서 넘어간다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원 서비스 해지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드라마나 광고를 보면 같은 음식이라도 참 맛있게 꾸며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드라마, 광고에서 음식이 나오면 소품팀이 담당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문 직업이 따로 있었군요. 어떤 직업이 이렇게 멋스러운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바로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드라마나 광고 촬영을 위해서 음식이나 각종 식기를 배열해서 테이블 공간을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 광고나 홈쇼핑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손을 거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칫 사소한 직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의 눈길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음식을 예쁘고 또 맛깔스럽게 만들므로 시청률과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이 바로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른바 먹방과 관련한 영상 콘텐츠가 여전히 인기잖아요. 최근 음식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다수 등장했고 광고에도 음식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음식에 대한 미적 감각이 증가하고 있고 요식 서비스 산업 분야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인력 수요 또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이 상당히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주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작업을 의뢰받으면 제일 먼저 촬영팀과 함께 음식 관련 장면을 어떻게 촬영할지 논의를 하는데요. 이후 작품에 어울리는 음식과 소품이 결정되면 그릇과 꽃 등을 촬영에 필요한 소품들을 촬영 전날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촬영 당일에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몇 시간 전에 미리 가서 촬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촬영이 반나절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전후 스케줄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이 시작된 뒤에도 세팅과 음식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카메라에 담겨진 구도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스태프들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회의 때는 콘셉트과 실제 현장에서의 콘셉트의 느낌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비용의 음식과 소품을 미리 준비해서 콘셉트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재배치하면서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이 끝난 후 다음 촬영에 문제가 없도록 소품을 정리정돈하는 것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음식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콘셉트에 맞도록 음식을 스타일링하고 또 마지막에 정리정돈까지 하는 것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라고 하니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또 촬영이 없을 때는 외식업체에서 메뉴를 개발할 때 컨설팅을 하는 것도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또 다른 업무인데요. 이 외에도 파티 행사나 또 필요한 음식 준비를 의뢰받을 수도 있고 인지도가 쌓이게 되면 대중에게 테이블 매너나 음식 스타일링과 같은 강사로도 활동할 수가 있어서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니 참 매력적인 직업 같은데요. 그럼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인가요?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음식에 관심이 많고 또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음식은 실제로도 맛이 있어야 육안으로 보기에도 맛깔스럽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미적 감각을 통해서 음식과 그릇, 테이블, 기타 소품 등을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 다양한 팀원들과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직업인 만큼 사회성과 끈기, 체력을 갖추고 있으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의 꾸준한 의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식에 대한 센스만이 아니라 미적 감각은 물론 인간관계에서의 센스 역시 중요하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러한 센스는 꾸준히 실전에서 부딪히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일 텐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민간 자격으로 세계음식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푸드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조리나 식품 영양 관련 학과, 또 미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취업할 때 유리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또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업체에 들어가서 어시스턴트로, 그러니까 보조 인력 등으로 재직을 하는 경우도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실력이 쌓이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력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자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학력과 연령에도 장벽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식을 맛있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식문화계의 예술가, 푸드 스타일리스트. 요식 서비스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만큼 전망 역시 매우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